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이 있다면 양식에 맞춰 게시판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외로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후손분들 관련해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갑질 및 폭력, 알리고 싶은 국민청원, 이외로도 각종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 제안, 정책 제안, 연대 등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링크를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현재 1배 7급 공무원 합격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6만 명 가까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주말 내로 이것도 10만이 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최근 일베에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 인증 글이 올라왔는데 과거 게시글을 보니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 여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성희롱이 탄로나고 심지어 미성년자 성관계까지 했다며 불법 촬영 인증 및 자랑, 장애인 혐오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이 발각된 건데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현재 6만 명 가까이 된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선 자격상실 논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부 여론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면접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베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온갖 막말을 내뱉는 악마들이지만 현실에선 굉장히 순종적이고 전혀 상상도 못할 만큼 멀쩡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두 번 대화 나누는 수준으로 그들을 파악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관종, 우월감, 열등감 표출, 낮은 자존감 해소, 성적 욕구 해소, 정치적 신념, B급 문화 등 매우 다양한 부류가 일베 안에 다 모여 있는데 최소한의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일베가 요즘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스며들어 교실 내 일베화가 매우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고자 제가 중고등학교 강연에서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일베를 하든 일베 스피커가 되든 다 좋다. 당장은 자극적인 거에 끌릴 수 있지만 본인의 1년, 3년, 5년 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현재의 나만 생각하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온 대표적 예가 바로 이번 일베 유저니까요. 그래서 학교 교육, 국가 정책, 국회 입법 등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정 내 자녀 교육이라 생각하고요. 이를 방지하고자 자녀들의 자유를 억압한 채 핸드폰을 빼앗고 유튜브 못 보게 하고 게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애초 의도와는 다르게 일베에 빠지기 가장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건데요. 심지어 지금 일베에서는 저 7급 공무원 합격자를 열심히 조롱하며 새로운 먹잇감을 찾은 듯 보입니다. 한마디로 저들도 악으로 똘똘 뭉친 듯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상당히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서로 갈라질 만한 점들도 충분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 점을 잘 파고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늘 우려하는 건 일베가 아닌 척 여기저기 스며든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입니다. 선거철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컨텐츠들을 통해 청년, 청소년들을 교묘하게 의식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수준이고 그렇기에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베 제보도 받고 청년 정책 제안도 하고 미디어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고 특히 유스타즈나 참자유 청년연대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선한 인플루언서 양성 및 연대 이런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돼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고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자격상실 논의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송이기에 구체적으로 저 합격자의 논란을 하나하나 다 공개하진 못했지만 실제로 그 수위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저는 이건 단순히 자격상실을 넘어 처벌까지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내년에 제가 중고등학교 강연을 다닐 때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이후로 사과드린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사과 글 내용을 보면 억울한 점도 있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사태가 이렇게 꺼질 줄 모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큰 시련이 닥칠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죠. 이 부분을 자녀분들에게 많이 알리셔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 그걸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거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게 돼야 되는데 물론 쉽진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반응하는 목소리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황운하 의원도 윤석열 정치적 행보가 계속 보이면 탄핵 소추해야 된다. 수수방관하는 건 입법부의 직무유기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건부 탄핵론이라는 건데요. 탄핵을 즉각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가지 행보를 보면서 입법 권력에 의한 통제밖에 없기에 이 탄핵안을 아예 배제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칼집에 넣어둔 예리한 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고 저도 여기에 많이 공감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황운하 의원은 국가수사청 법안을 발의해서 내년 2월에 검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검사라는 직업 자체도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새날에서 직접 출연하셔서 같이 방송을 하기도 했었던 민영배 의원님 또한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라는 장문의 논리적 글을 기고하셨고 이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튜브 커뮤니티에 직접 공유하기도 했었죠. 탄핵 사유가 있으면 탄핵을 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 새날 방송에서도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게이머 시절 전략적으로 봤을 때에도 경우의 수를 가장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특정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알게 되면 그 부분을 배제해버리게 되고 대응하기도 그만큼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상대방도 고려하는 점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행동 반경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탄핵 카드를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윤석열의 잘못을 알리고 정치권에서도 아예 이걸 침묵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칼집으로 쥐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당장 탄핵을 안 하면 적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윤석열 탄핵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시작했고요. 언론에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 이낙연 자제령 하루 만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뭐 반대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부를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안 먹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검찰개혁에 모든 걸 거른 듯 보입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으로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는 글을 어제 올리기도 했고요. 개혁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 특위는 수사 기소권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법제화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피해 방지 대책까지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을 만들고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고요. 검찰개혁은 민생과제죠. 굉장히 중요한 만큼 우리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검찰개혁 특위 간사를 맡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 민주당원 가입 릴레이가 이어진 만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걸 봤을 때 기대해봐도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가 단단히 뒷받침이 돼야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 그래서 시민들만 믿고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박주민 의원도 최근에 밝힌 겁니다. 그리고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님이 최근에 박범계 장관 관련해서 우려하는 분들을 위한 글을 남겼는데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일들을 많이 처리해놨고 그렇게 박범계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은 그 두 분의 역할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취임 이후 누구보다도 윤석열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앞장서 왔고 윤석열의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를 밝혀낸 것도 박범계 의원이라는 거죠. 과거 윤석열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을 빼려는 것은 오히려 전략적 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거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을 한번 믿어보자는 목소리입니다. 꾸준히 관심은 가지되 벌써부터 비난하지 말자는 입장이고요. 문재인 정부 흔들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끝까지 믿고 힘을 합치고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